민주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선 패배 수습을 하고 있는 민주당 비대위가 오늘 첫 발을 뗐어요. 어떤 분위기였는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을 찾아뵙고 저희 당이 더 굳은 각오로 반성하고 쇄신을 통해서 더 새로워진 민주당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김대중 대통령님 네 분께는 우리 당이 길을 잃지 않도록 굽어 살펴주십사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배했습니다. 처절한 자기 성찰과 반성의 토대 위에서 뿌리부터 모든 것을 다 바꾸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지지해달라, 믿어달라 하기 전에 먼저 행동하고 실천하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오늘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비대위가 시작을 했어요. 당내에서 지금 이러저런 얘기 나온다는 건 저희가 잠시 뒤에 얘기를 해보고요. 일단 어떻게 꾸려졌습니까? 일단 인선 특성부터 좀 살펴볼까요? 하정은 평론가님.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좀 전에 현충원 방명록에 반성하고 쇄신하겠습니다라고 썼는데 바로 그 쇄신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구도를 짠 것 같고 8명 비대위원인데 인물 좀 볼까요? 네. 그중에 4명이 2030입니다. 그래요? 4명이 공동비원장 박지원 위원장, 박지원 공동위원장이 20대입니다. 26살이고 그리고 김태진 동네주민 대표이사, 이소영 민주당 의원, 권지웅 민달팽이 주택 협동조합 이사 이분들이 모두 다 2030이고 그리고 4050 세대에서도 조홍천 의원하고 배재정 전 의원, 최이배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합류를 했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비주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비주류 의원들하고 2030 젊은 세대 이렇게 해서 쇄신의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하면서 그리고 박지원 공동위원장이 바로 추적단 불꽃의 활동가인데 바로 디지털 성범죄를 추적했던 분이거든요. 이분을 내세움으로써 그동안 민주당을 굉장히 괴롭혔던 성비위 문제 이거를 근절하겠다. 이러한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N번방 사건 관련해서요. 자, 무엇보다 단연 관심은 말씀드린 것처럼 박지원 비대위 공동위원장입니다. 비대위 출범 전부터 관심을 모았던 인물인데요. 화상회의로 비대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을 살아갈 때 안전할 수 있는 사회, 여성이 면접을 볼 때 애기 언제 낳을 거냐, 결혼 언제 할 거냐 라는 질문 안 받는 게 당연한 사회 만들려면 이재명 후보 뽑아야 합니다. 성폭력, 성비위, 권력형 성범죄 무관용 원칙을 도입하겠습니다. 이는 다가올 지방선거의 공천 기준에도 엄격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정치권의 온정주의 뿌리 뽑겠습니다. 뼈를 깎으며 쇄신해야 하는 민주당에서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권상희 평론가님, 인선만 놓고 보면 일단 파격이에요. 하지만 파격 인선에서만 그치면 되지 않잖아요. 뭔가 이 박지원 공동위원장 배경 그 뭘까요? 일단 변화를 주겠다는 민주당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 부여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이대녀의 표심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걸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는 전략적인 계산도 분명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박지원 공동위원장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신임 비대위원장으로 바꿀 3가지 안을 지금 제시를 했는데요. 뭘까요? 일단 성범죄, 성비위, 무관용 원칙 적용을 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냈고요. 그리고 쇄신과 변화에 발맞춰서 여성과 청년의 공천도
확대하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기회가 가지 않았던 것 그들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치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면서 마지막으로 민주당 온정주의로 비판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온정주의를 뿌리 뽑겠다 이렇게 거듭 약속을 했습니다. 네. 이 약속이 잘 실현이 된다면 젊은 층에 굉장한 큰 호응을 얻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가장 나이가 어리고 또 여성이고 파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범죄 대책 또 여성 정책은 물론이고 사회적 약자의 옆과 청년의 옆에서 청년의 편에 서서 정책 전반을 이끌어 주실 거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20대인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오늘 더불어민주당 비대위가 호기롭게 출범했습니다만 벌써부터 내부에서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마 윤호중 공동 비대위원장이라 하지만 윤호중 비대위원장 실권을 잡을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예, 근데 이게 뭐랑 문제돼 있냐면 결국은 당 혁신 문제도 있고 이제 지방선거 문제 있거든요. 그렇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공천 문제도 있는 건데 과연 지금 어쨌든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번 선거를 같이 했던 분이잖아요. 네. 같이 치렀던 분이고 어찌 보면 기존의 당 지도부의 일원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분이 비대위를 만든다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 민주당이 뭐 혁신이나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냐? 이제 그런 게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패배에 공동으로 책임이 있는 윤호중 원내대표, 지금은 이제 공동 비대위원장 맡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이런 비대위원장을 맡는 게 적절한지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민주당 내부 혹시 많습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상당히 많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당 내에서는 비대위 구성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지만 적어도 윤호중 비대위 체제는 안 된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두관, 정춘숙, 이수진 의원 등이 비판에 나섰는데 김두관 의원과 이수진 의원은 대선 패배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윤호중 비대위원장으로는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도 과감하고 빠른 변화가 필요한데 이 비대위가 과연 제대로 이끌 수 있는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가까운 정성호 의원이 어제 SNS에 글을 남깁니다. 뭐라고요? 성공자는 방법을 찾고 실패자는 구실을 찾는다. 남 탓이나 하는 자는 미래가 없다면서 국민이 잠시 맡긴 권력을 내 것인 양 독점하고 내로남불 오만한 행태를 거듭하다 심판받았다는 사실을 벌써 잊어버리고 나는 책임 없다는 듯 자기 욕심만 탐하다가는 영구히 퇴출당할 것이라고 언급을 하는데 이 글이 누구를 향한 성토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을 향한 성토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두관 의원도 그제 SNS에 문재인 시대에 들어 노무현 원수를 갚는다는 미명 아래 증오의 대우를 정의의 대우로 착각하는 중대한 실책을 저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윤호중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김두관 의원이 권상희 평론가님 뭔가 대안을 제시했다는데 대체 그 내용이 뭡니까? 그 대안이 바로 이재명 상임 고문입니다. 이 역할을 해달라라는 거죠. 윤호중 위원장 비판의 메시지 굉장히 지금 강하게 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김두관 의원이라든지 이광재 의원, 이수진 의원 이런 지금 민주당 내 정치인들이 윤 위원장 사퇴 서명 운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현재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최선으로 이끌 사람은 이재명이 분명하다라고 하면서 수십만 대군도 대장군 없이 출전하면 전멸한다. 적어도 윤호중은 비대위원장에서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윤호중 위원장을 디스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상임 고문 측근들은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 쉴 시간을 줘야 된다라는 거죠. 안민석 의원도 관련해서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뭐라고요? 대선 패배 후에 도울 선생님을 찾아뵀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귀한 자산이라는 거죠. 이재명 상임 고문이 당장의 불쏘시개로 쓰지 말고 아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고요. 네. 일단 지방선거에서 이 상임 고문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지만 우리는 신중해야 될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또한 SNS에 네. 글을 올렸는데요. 이재명 비대위원장은 너무 가혹한 얘기다라고 하면서 무슨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렵다. 다시 일어설 기운을 낼 시간마저 빼는 모질고 명분 없는 주장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또 이재명
상임고문 등판론에 대해서 거부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네. 사실 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됐죠.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재명 상임고문에게도 쉴 시간이 전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배려, 개인적인 배려가 우선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에도 그 비중이 많든 적든 간에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뭔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얘기는 지금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 지금 역학 구도상 아직도 우리 패권 정책, 진영의 정치가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합의를 이뤄내기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뜻은 좋지만 당내 분란, 혼란만 키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재명 후보 일단 좀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성찰의 시간 갖도록 그냥 놔두는 게. 패배로 가장 힘든 분이 아마 지금 후보 본인일 텐데요. 뭐 경선부터 본선까지 거의 1년을 쉼없이 달려온 분에게 물리적으로 육체적인 휴식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후보에게 뭔가를 요구한다거나 또 역할을 벌써 기대하는 것은 좀 상식적이지는 않은 것 같고요. 들으신 것처럼 부정적인 의견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뭔가 SNS에 글을 남겼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이재명 전 후보가 SNS에 글을 남겼는데 이게 그 민주당 선대위 해단식 이후에 4일 만에 글을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침묵을 깬 건데 글 제목이 뭐냐면 부족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라고 썼는데 네. 선거 끝난 다음에 남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패배의 책임을 자기한테 돌리는 게 완전히 정석적인 행보거든요. 네. 그러한 정석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게 그 이재명 전 후보의 잘못이 아니라 네. 민주당 후보 중에 역대 최대 투표를 했다 보니까 네. 상당히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전 후보에 대한 기대가 아직도 살아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이번 SNS에 글을 올리니까 거기에 대한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렸는데 네. 한 지지자가 미안 금지, 청와대까지 5년 남았다 이런 식으로 또 기대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지지자는 그 이재명 상임 고문한테 아빠라는 표현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재명 상임 고문, 그 이재명 전 후보. 네, 지금 사실 해단식 때, 선대위 해단식 때 했던 발언을 재차 SNS에 오늘 올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여러 지지해줬던 그리고 당원들한테도 이런 미안함을 또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박선배 변호사님, 지금 이제 민주당 상황이 지금 내부가 조금은 시끌벅적해요. 이런 가운데 글쎄요, 남의 당 상황인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뭔가 이거 훈수인데도 훈수 아닌 어떤 훈수 같은 말을 했다면서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대체? 이 와중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훈수를 두면서 민주당 비대위를 흔들고 있습니다. 어제 자신의 SNS에 민주당이 소수자 정치로 활로를 모색한다면 180석 정의당, 180석 녹색당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차라리 소수자 정치를 어설프게 하지 말고 지금까지 따돌렸던 김혜영, 박용진, 조홍천에게 기회를 줬으면 비대위원장 김혜영 이런 게 기대되고 두렵지 180석 정의당은 두렵지 않다고 언급을 합니다. 참고로 김혜영 전 의원은 딸 부정입학 관련 논란에 휩싸였던 조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고 민주당의 지난 총선 비례위성정당 참여도 반대해온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네. 이 조홍천 의원도 당내에서 꾸준히 쓴소리를 내면서 이른바 조금박해, 조홍천, 금태섭, 박용진, 김혜영 중 한 명의 인물로 거론되는 비주류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밖에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이 민주당의 어떤 내로남불 상황에 대해서 직격탄을 쓴소리를 했던 4인방이었는데 조금밖에. 네, 지금 3명은 이제 민주당 남아 있습니다만 이제 금태섭 의원은 탈당을 했었죠. 김태섭 전 의원은. 네. 근데 이 말을 들은 민주당의 반응이 예상대로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하재근 평론가.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건 아니지만 네. 일단 민주당 쪽에 윤영준 전 이재명 선대위 정책조정팀장이 네. 날선 반응을 내놨는데 이준석 대표가 마치 민주당을 대단히 걱정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사실은 새로 당원으로 가입한 2030 여성들과 당내 주린 86세대 남성들 간의 이간질일 뿐이다 네. 라고 말을 했는데 굳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2030 여성들, 86세대 남성들 이런 프레임을 본인이 내세운 것처럼 역효과가 날 것 같은데 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에서 졌잖아요. 네. 이럴 때는 이렇게 날선 말을 하기보다 우리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못 미쳤다, 잘못했다, 네. 쇄신하겠다. 당분간은 이런 식으로 좀 메시지를 통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 최정아 기자님, 오늘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 마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나올 법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면서요. 어떤 일입니까, 내용이?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에서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특별 공로 포상을 추진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각 지역위원회에 오는 18일까지 대선 기여 특별 공로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라는 이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대선에 기여한 특별 공로자 400여 명을, 그러니까 딱 400명을 추천을 받아서 네. 당 대표 명의로 포상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인데요. 특별공로 대상자로 추천받은 이 기초광역의원에게 10에서 25포인트 정도의 이 공천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라고 알렸습니다. 이 포상은요, 원래 당 대표가 주는 건데 송영길 전 대표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선거에서 지면 보통 이런 특별 포상을 하지 않는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에서 패배한 이 여당이 선거 공로자에게 포상을 한다는 것에 대한 굉장히 반발심이 큰 것인데요. 일단 10년 주기 정권 교체설이 이 10년 주기로 간다라는 이 교체설이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것도 모자라서 아깝게 졌다라는 자기 위로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반성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35초 드릴게요. 권상희 평론가님께 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농공행상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행위인가를 민주당이 반성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석패, 아깝게 졌다 하더라도 졌어요. 진 데에는 당연히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원인 분석하고 반성해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민주당이 잃었던 신뢰를 국민들한테 다시 회복하는 지름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민주당 앞에는 발등의 불이 80일도 채 못 남은, 안 남은 지방선거일 겁니다.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